그래서 신용장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장의 종류는 몇 가지냐? 한 가지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기존에 우리가 상업신용장이니 화환신용장이니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신용장이 우리 나누면은 20대까지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나눌까요? 자, 내용상 분류다. 이렇게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으로 하지만 저 대금 지급 방식이나 또는 뭡니까 어떤 활용도나 그런 내용상 어떻게 사용한다 따라서 신용장이 중요하다는 거지. 신용장은 한마디로 뭐가 있다? 지금의 출시는 한 가지다. 어떻게 한 가지일까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입부터 신용장이다 라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신용장이 수입부터 신용장이다 그랬죠.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내가 받는 신용장이든 수입할 때 오픈한 신용장이든 다 이렇게 생긴 신용장이네. 그럼 수입부터 신용장이 뭐냐? 말 그대로 수입부터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결제 방식인 그런 신용장입니다.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옆에다 왼쪽에 각 번호 27A, 40A, 20번 등등. 이렇게 연번호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알아서 각각 이름 번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신용장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절에서 모든 신용장은 수입 신용장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내용상의 분류가 뭐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보세요. 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나와 있다죠. 자, 우리가 요 신용장에 avail with 어느 은행 가서 사용할까요? 그리고 avail by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까요? 그랬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놨어요? 아, 이건요. 와코비아 뱅크 서울 코리아에서 사용하시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by payment다. 지급 방식이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자, 셀러의 거래은행과 바이의 거래은행이 두 은행이 뭐가 있어요? 통장 거래가 있으면 지환거래은행이다 그랬죠. 그럴 때 어떤 게 합니까? 지급 방식이다, 인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무의 지환수 방식이 됩니까? 매입 방식이다 그랬죠. 즉 여기에 나와 있죠. 페이먼트다. 그러면 인수는 어찌 될까요? 액셉턴스다. 매입이 어찌 될까요? 니고시에이션이다. 이렇게 대금 지급의 방법에 따라서 내용을 분류하고 여러 가지 사용법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신용장 안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용장의 종류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신용장의 종류는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상업 신용장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상사간의 거래, 즉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업 거래죠. 다시 말해서 개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겠지만은 개인과 개인 거래에서 신용장 발급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즉 상업적인 거래에서 쓰는 방식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걸 좀 별표를 치놓을까요? 화환신용장이다. 다큐멘터리 크레디트다 이 말이죠. 서류가 다큐멘터리는 기록물이죠. 선적 서류가 필요한 그런 신용장이다. 우리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걸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선적 서류를 준다죠. 선적하면 서류가 나오죠. 서류. 기억나시죠? 서류를 줄 테니까 돈을 줄래? 돈 줄게? 서류 줄래? 그래서 CAD니, 뭐 DAP니, DP니, 그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뭐랬죠? 신용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서류를 검토하는 기관이지 은행에는 뭡니까? 상품을 검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 추상적인 거래다 소리였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죠. 자, 다시 갈까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행에서 내가 셀러가 바이하고 거래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우리 셀러가 자기 거래은행에다가 뭐를 줬어요? 내가 여기다가 뭐를 줬습니까? 선적 서류를 제시하는 겁니다. 서류를 제시해서 내가 돈을 주고 다시 서류를 제시해서 다시 서류를 제시하겠죠. 그래서 즉 서류를 제시하면 이 물건을 챙겨오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서류를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래서 서류 드리고 돈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뭐라 합니까? 이런 것들 어디입니까? 선적에 관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는 것, 대체적으로 뭐 상금 송장이나 포장명세서나 원산지증명서나 선화증권이다, 보험증권이다, 이런 서류들을 주로 말하겠죠. 이런 서류들을 주면 주고받는 것을 이걸 뭡니까? 화환이란 게 뭐냐면은 화환이 있죠. 화환 방식이다. 화물에 관한 그런 서류, 그죠? 그리고 환음이 발행돼서 주고받는 거. 환 방식의 선적 서류 플러스 환음을 가지고 이것을 주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게 화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화는 뭐죠? 이런 서류를 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뭐가 될까요? 보정을 선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대표적으로 보정신용장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느낄 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화환신용장과 무한신용장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니까 취소불능신용장이랬죠. 이래버커블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장을 써서 셀러인데 가장 유리한 조건 중에 크게 서너 가지 있었죠.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대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는다. 개설행위 돈 주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조금 이르게, 그죠? 이렇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선지급이죠. 선내고입니다. 세 번째 뭐였죠? 내가 뭐였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역금융을 쓸 수 있댔죠. 그게 네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바이어가 취소를 못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오다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게 취소불능 신용장이다. 그러면 매번 취소 못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앞에도 말했지만 셀러가 또는 어떤 은행이요, 개설은행이 동의하면 취소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죠? 바이어가 취소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앞에서도 우리가 주식거래소에서 DP냐 DA냐를 기록 안 하더라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이어를 위한 게 아니라 셀러를 위해서 반드시 DP로 인정한다 그랬죠. 자, 아무리 신용장이 셀러인데 좋다 하더라도 기존의 국제거래소는 다들 바이어가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취소불능 표시가 없어도 반드시 취소불능이다. 왜요? 셀러를 보호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음대로 취소해버리면 셀러가 그 많은 수수료를 다 부담하고도 내가 그게 대가를 대대로 내가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취소불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확인신용장은 뭐냐? 확인신용장, 컨퍼메시다라고 합니다. 자, 확인신용장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수출상이, 자, 누구를 통해서요? 이렇게 수입상이 개설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보내왔죠. LC가 개설됐습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이 보내온 신용장을 보니까 이 은행이 별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매입은행이 선내고를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개설은행이 만약에 덩치가 규모가 작아서 믿음성이 안 가면요, 이 은행이 만약의 경우에 돈을 못 줘줄 경우에 다른 제3의 은행이 제3자입니다. 함의은행이 이 은행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렇게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신용자입니다. 이게 뭐죠? 이 제3은행이 이 개설은행을 대금 지급 보냈을 때 자기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확인이다 또는 확약이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개설은행에, 그죠? 이게 개설한 신용장에 뭐 한다고요? 내가 이 은행 대신에 내가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확약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은행을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확약 신용장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지급 방식인데 뒤에 뒷페이지 가시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이 나죠. 자, 한번 보실까요? Confirmation Instruction이죠. 확약에 관한 지시사항이다 했죠. confirm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 그랬죠. confirm이 완료된 confirmed에 실어있잖아요. confirm 했습니다. 저는 뭡니까? 확약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용장은 어떤 신용장이라? 확약 신용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확약이라면 뭐랄까요?
그죠? 컨펌이라는 게 이게 아예 여기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겠죠. 또는 컨펌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말로 with 이렇게도 씁니다. 컨펌에 대해서 with 이렇게 써도 컨펌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컨펌 안 합니다. 그러면 without 이렇게 쓰겠죠. 그것처럼 지금 컨펌이란 말이 뭐니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컨펌 안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용장은 이걸 보고 확약 신용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왜 그러냐 보시는 일이 낫죠. 여기 신용장 예를 들어서 이 하바나 포트 쿠바입니다. 신용장 개설하는 리퍼블릭 뱅크가 이게 쿠바 은행이 조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쿠바의 은행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누가요? 많이 거래가는 와코비아 뱅크 그죠? NA라는 그죠? 다시 말해서 은행이 대신 지급을 하는데 그럼 이 은행이 실제로 누구냐 보시니까 여기서 뒤에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쿠바에 가장 가까운 은행이 됩니까? 와코비아 뱅크에 뭐라 써놨죠? 필라델피아 지점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아무래도 쿠바하고 가깝죠. 이 은행이 대신 보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리슈링 뱅크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우리가 이 사람이 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 지금 필라델피아 은행하고 한국은 너무 멀죠. 그러니 내가 돈을 받아서 누구에게요? 쿠바은행이 받아서 줄 테니까 수출국에 있는 이 수출자는 한국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왔죠? 여기 보시니까 베니피셔리가 앞 시간에 배웠잖아요. 수출자가 영시인더스트리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와코비아 뱅크 서울 지점에서 대신 주게끔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개설은행은 다시 말해서 리퍼블릭 뱅크 쿠바인데 그런데 누구하고 예치 환결해죠? 다시 말해서 와코비아 뱅크의 필라델피아하고.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줄 수가 없으니 누구 요청했습니까? 필라델피아 서울, 그죠? 코리아에게 돈을 줘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리임버스먼트 상환하마라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이 은행이 못 믿어오니까 이 은행에게 내가 돈을 주라고 하면서 그 방식을 뭘 했습니까? 지급 신용장이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요? 확약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누가요? 와코비아 뱅크가 내가 확약을 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확인을 했다. 뜻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쿠바은행에 돈 못 줄 때 내가 주마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요게 우리가 해를 맞춰 좀 전에 보시는 쿠바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시니까 여기 이제 이쪽이 우리가 뭐냐니까 내 거래은행입니다. 내 거래은행이 만약 기업은행이에요. 요놈이 셀러입니다. 셀러고 요놈이 바예요. 요놈이 이제 LC를 오픈해서 이렇게 줬는데 못 받겠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놈을 못 믿으니까 이놈을 제3자가 확약을 해서 나인데 LC를 보내준 거예요. 그럼 어찌 될까요? 개설은행은 쿠바은행이 돼 대금 지급은행은 제3은행 확약은행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이게 기업은행이면 내가 기존에는 무확약일 때는 서류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렇게 스위프트를 통해서 간다고 했지만 이렇게 간다고 전제합시다. 이렇게 서류 가고 돈을 달라는데 내가 니는 못 믿으니까 너희들 LC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3회 요놈이 우리끼리는 어찌 됩니까? 이렇게 예치한 거인데 요놈이 LC를 오픈해서 나인데 보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어찌입니까? 소리를 여기 보내는 거예요. 왜? 요놈이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요놈이 요 개설은행에 확약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은행이 확약을 했느냐? 좀 드렸죠. 둘이서 예치환거래라 그랬죠. 예치환거래. 그럼 어찌 됩니까? 요 지금 요 확약한 은행이 만약에 와코비아 뱅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쿠바은행에 계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보증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잔고가 없어요. 그럼 보증 안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증을 선다고 해서 바로 서로 간에 예치 환거래일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게 확약신용장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5만 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예치 환급에서 확약신용 1차 내가 확약을 받았어요. 그럼 2차 좋았어? 5만 불 더 합시다라고 추가로 만약 한다면 한 번 내가 확약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확약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이 잔고가 있으면은 누가요? 와코비뱅크 오케이 하겠지만 기다려보세요. 잔고 확인하고. 잔고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확약했다고 계속 확약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매번 확약할 때마다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확약신용장이다. 즉 어떤 거 보니까 개시은행이 너무 신용도라든지 규모가 작아서 못 믿겠다. 그래서 개시은행 대신해서 제3은행이 내가 대금증을 보증하라 라는 것이 바로 확약신용장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용장이 통상적으로 매입신용장하고 지급신용장, 인수신용장이 또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매입신용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국내 18경영주 내에 내가 거래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내지 3개 있죠. 그럼 나머지 15개는요? 거래가 없잖아요. 통장이 없죠. 없는 거래는 뭐합니까? 우리가 무통장 거래죠. 무예치어죠. 그럼 우리 국내 18경영에 전 세계 수만 개의 거래가 있을까요? 많아야 50개, 100개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수천 수만 개 중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 됩니까? 무예치 환거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아요? 18개 거래은행에. 예치 환거래보다 무예치 훨씬 많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신용장이 매입신용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매입신용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뭐라 써놨죠? 서로 간에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은 수출자가 소지하는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수출자의 거래은행이라고 보고 그리고 개시은행이 둘이서 통장거래가 없는 무예치한 거래다 이거죠. 그럴 때 주로 어떻게 되냐? 바로 매입신용장이라고 보통 그것이 첫 서로 모를 때는 송금을 하다가 나중에 한 두 번째부터는 매입상환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또 매입신용장의 특징이 뭐라 했냐면은 매입신용장은 반드시 뭐였습니까? 소구권을 갖는다. 이게 뭐죠? 내가 선행을 해줬을 경우에 돈은 누가 줍니까? 개시은행이 주기로 했는데 매입은행이 대신 줬잖아요. 수수료 받고, 그죠? 환가를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개시은행이 서류가 틀렸다는 빌미로 돈을 안 주면은 내가 준 돈 또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다시 말해서 빼들어 간다는 거죠. 이게 소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매입신용장에는 뭐가 있어요? 확약문이다. 왜? 개시은행이 돈을 맡겨놓은 게 아니라 그럼 받으려기 좀 힘들고, 그죠? 누구인데 매입은행이 자기 돈을 주다 보니까 매입은행이 나중에 자기 돈 주고 개시은행 돈 달라. 그럼 불안하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돈 드릴게요. 뭐랬죠? 여기서 말하는 조금만 봅시다. 보통 우리 신용장에서 일반 매입신용이 위나 아우나 아웃셀번 전부 다 매입이 우리가 개시은행을 말합니다. 만약 이게 확약신용장이면 확약을 말하겠죠. 자, 매입신용장이면 그럼 우리 개시은행이 힘을 봐. 여기에서 여기는 어딥니까? 이 신용장 하에서 agreed with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들어오고 배웠죠? 환원 발행이나 그죠? 누굽니까? 수출자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나파이드가 뭐냐면요. 여기는 선의 소지자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내가 뭐였습니까? 선내고 해주고 내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은행이 내인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선의의 소지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 누가 있습니까? 환음이죠. drawn under죠. 이 신용장에서 drawn, 개설된 그런 환음들에 대해서 선의 소지한 자라든지 그것을 발행한 자, 수출자나 매입은행은 그죠? 그리고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credit죠. 요 신용장 하에 조건 하에 맞게끔 그렇게 발행된 그런 어떤 환음을 가진 사람아, 그죠? 뭐랬습니까? 이렇게 나왔죠. Such draft shall be. 그러한 환음은요, shall be duly honored. 청이 대금이 지급될 겁니다. 그랬죠. 청구한다면 언제요? On presentation. 그 환음을 제시한다면요. 그리고 뭡니까? Strand of document. 나머지 선적 서류를, 서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명도하면서
이 환함을 같이 제출한다면은 내가 돈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고 하세요. 손 내고 하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확실히 돈 들고 약속합니다. 신용증 자체가 이게 우리가 보증인데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줄 돈을 우리가 매입 방식이다 보니까 둘이서 어떻게 될까요? 통장 거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맡겨놓은 돈이었거든요. 그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확약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 해볼까요? 만약에 개설은행과 이 둘이 거래은행이 예치한 거래입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내가 너희들이 몇 개나 하거든요. 여기 찾아가라는 거죠. 그럼 굳이 네 돈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급인수입니다. 그래서 확약 방식이 있다. 확약이 난다. 우리 매입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매입 신용장을 조금만 기존에 앞에서 우리가 한번 배운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갈게요. 우리 매도인하고 매수인 즉 수출자 수입자가 둘이서 거래하는 은행이 기업은행 서민지점이고요. 시티은행 만약에 요게 서민지점이라고 아니군요. LH지점이라 봅시다. 조금 잘못됐네요. LH지점이었을 경우에 이 둘이서 내가 계약을 체결하면요. 요 계약이죠. LC를 오픈하고 그러면 LC가 요렇게 가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디가 됐죠?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리 오면 됐죠. 자, 그런데 여기 그리고 LC가 이리 오면 됐죠. 조금만 더 올라가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국내 은행이 내가 10만 원을 맡기면은 바로 은행이 이렇게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에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간다 했죠? 본점으로 간다 했죠. 그리고 본점으로 가서 이렇게 본점에서 돈을 주고 받는다 했죠. 본점에서 내려오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장도. 자, 봅시다. 다시 갑니다. 내가 매수인이 신용장을 오픈하면은 내 거래은행에서 LC가 오픈돼서 아예 셀러이 거래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현금처럼 어디 갑니까? 내가 은행을 하면은 이 거래은행에 본점으로 가서 여기서 신용장이 오픈돼서 어디로 갈까요? 이 본점에서 스위프트로 하고 다시 스위프트에서 본점으로 갑니다. 신용장이. 그리고 그 본점에서 어디 갑니까? 누구요? 바로 밑에처럼 매도인이 거래하는 지점으로 신용장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요거밖에 없죠. 요거 빠지고요. 요렇게 그려놓고 매수인, 매도인 거래은행이라죠.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잠깐 DTR 때 배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개은행이라는 말을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두 거래은행이 통장 거래가 없으면 돈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맡겨놓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두 은행을 중개할 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돈을 만약에 우리 수출자의 거래은행의 본점이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요. 이 돈을 갚아야 될 상환해 줄 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3의 은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제3의 은행이라 봅시다. 그러면 이 둘이가 제3의 은행이 어떻게 되냐? 예치환거래은행이에요. 그러면 시티은행이 여기에 통장이 있어요. 요 둘이가 예치한 거래요. 그럼 여기에도 기업은행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밑으로 갈까요? 이렇게 매수인이 LC로 오픈해서 바로 이 은행이 주는 게 아니라 본점으로 오픈하겠죠. 그죠? 그럼 본점에서 이리 가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디 갈까요? 제3은행에서 이렇게 우리가 LC로 오픈했다면 돈이 들어갈 때, 돈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LC가 오픈됐는데 돈을 청구할 때는 어찌 됩니까? 내가 이놈하고 직거래가 필요니까 이렇게 돈을 청구 못하고 거꾸로 가겠죠? 자, 그러면 내가 매도인이 내 거래은행에 뭡니까? 내가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선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본점으로 가겠죠. 본점에서 이렇게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 서류는 이렇게 보내고요. 어디입니까? 돈은 어떻게 청구하느냐? 이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청구되겠죠. 그럼 다시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가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두 거래은행이 그죠? 아이의 거래은행인 개수은행의 본점과 셀러의 거래은행인 본점이 서로 통장 거래가 될 때는 대금 지급을 할 그런 중개은행이 하나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매입신용장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 보시면 매입 자유신용장과 매입 제한신용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입신용장인데 매입신용장이라는 개설령이 나에게 준 신용장이 by negotiation, 다시 말해서 매입 방식으로 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둘이가 무효치환 거래니까요. 그죠? 그럴 경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 매입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예를 들까요? 자유 매입이 있고 제한 매입이 있다는 거죠. 자유란 건 뭘까요? 내가 매입을 꼭 이 은행이 통지했다고 이 은행 가서만 반드시 매입을 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게 자유 매입이에요. 그 말은요. 통상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꼭 이 은행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너희한테 돈을 맡긴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단지 셀러의 거래은행이고 셀러가 편리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꼭 너가 통지에 받아들여서 네가 매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돈을 맡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신용장이 매입 자유신용장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은행 가시면 다시 말해서 통지은행 가시면 매입하세요 하는 게 제한신용장이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제한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개설행하고 둘이하고 조금 뭔가가 이렇게 인연관계가 있다 칩시다. 그렇게 하면은 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예치환 거래는 아니겠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거래가 좀 있는 은행을 통한다면 아무래도 내가 환가료라든지 통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은행이 챙겨가겠죠. 그럼 다음에 또 나인데 그 은행이 나를 또 지정해 주겠죠. 서로 상부상조했습니다. 결국 자유냐 제한이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무 은행이나 가다 보니까 개설행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환가료라든지 그다음에 통지 수수료라든지 등등 이런 비용들 다시 말해서 이런 그죠? 환거래 수수료를 내가 취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 자유매입 신용장입니다. 그러면 자유매입을 한번 보시니까 자 이런 거죠. 다시 자 자유매입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났죠. 여기서 났죠. 아까처럼 어디 갑니까? by payment였습니다. 이게 뭐죠? 지급신용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 와코비아 뱅크 가서 하라고 그랬잖아. 이게 제한신용장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자유매입이다. 그럼 뭐입니까? 애니뱅크라서 나서 애니뱅크. 애니뱅크는 뭐예요? 아무 은행 가서 나세요. 그럴 때 주로 뭡니까? 그럴 때는 주로 니고시에이션 방식입니다. 내고 매입 방식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급신용장이나 억셔턴스라고 했을 때 인수 방식이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제한신용장입니다. 왜? 내가 그 은행의 통장을 돈을 맡겨놨으니까 거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맡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러 네가 네 편한 대로 아무 은행 가세요. 그렇게 왜? 주로 매입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돌아가세요.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갑니다. 교재로 돌아가세요. 너무 많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매입 신용장은요, 금방 말씀드렸죠. 셀러의 거래은행과 바이의 거래은행이 왜 누구요? 개설은행이 통장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의 은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뭡니까? 내가 확약해 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이야기입니다. 통장시 내가 선내구를 해줬습니다. 선내구를 해줬어요. 만약에 근데 얘가 이 핑계 저 핑계로 서류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 돈 도로 주세요라고 빼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수출상이 그 신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돈을 회수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언제 선내건다고요? 개설은행에 신용도 있다든지, 그죠? 그리고 또 수출상이 믿을만하게 선내준다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놈이 거절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면 서류는요, 이놈이 5일 동안 검토하는데 내가 충분히 검토할 때 내가 이놈이 그러면 그냥 서류만 받고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매입은행이 아무리 검토를 해도 개설은행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핑계는 핑계 되겠죠. 그래서 안 줬을 경우는 십니까? 내가 대신 줬잖아요. 개설행위 줄 거를. 그래서 내 돈 도로 내놔라고 빼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소유권의 발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신용장의 특징은요. 무예치 환거래고요. 그리고 소유권을 발동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댔죠? 확약문헌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매입신용장의 특징이어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매입 신용장은 어디입니까? 자유매입 신용장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 은행이나 가서 매입하세요 라고죠. 그리고 어디일까요? 제한매입 신용장은 우리가 특수한 그런 어떤 특정 은행으로 지정된 신용장인데 잘 없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론 종이 서류로 왔을 경우에 뒷면에 배설을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자유신용장이다 보니까 어디 될까요? 매입이다 보니까 A은행 가서 한번 하고요. B은행 가서 또 할 수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LC는 뭐로 가지고 내관됐죠? 선적 서류 가지고. 이 서류 중에 핵심이 뭐죠? 선화증권이죠.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얼마든지 수출을 만들 수 있는데 선적 서류는 선사가 발행해줍니다. 또는 포딩해. 이 포딩하고 선사는 잘 그리지 않는 포딩하고 짜고 이걸 두 건으로 만들었어요. 한 건은 기업은행에서 내고하고 한 건은 하나은행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중매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중매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LC 원본을 종이 서류일 경우에 LC가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뒷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만약에 기업은행에서 내고 했다면 반드시 뭐랄까요? 뒷면에다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금액과 날짜와 은행을 지정을 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은행 가니까 뒷면을 봅시다. 당신 이미 내고 했잖아요. 라고 이중 방지 등 사기를 못 치게 뒷면에 만약에 은행이 내고 해서 내고한 금액과 은행과 날짜를 반드시 표기한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매입신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